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시드 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이 돈을 불어가지고 돈이 돈을 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돈을 번다고? 그 많이 그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네, 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믿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미 그 사람은 그 전부터 돈이 있었고 돈으로 돈을 불려가지고 그들이 압도적인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본인이 나아지기보다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돈이 돈을 번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 네. 비트코인 해서 네. 5억씩도 벌었던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피디님한테서도 들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얼마를 넣었는데 1,000만 원가 그렇게 올라갔던 경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150만 원 넣는데 1200까지 이렇게 네, 올랐었죠. 그렇게 따지면 돈을 넣고 돈을 번 거 맞죠? 근데 맞아요. 그때 만약에 팔았더라면 그리고 제 그 5억을 벌었다고 하신 분이 그분도 돈 얼마 넣지 않았어요. 뭐 1,000만 원 음. 얼마 넣었나? 어쨌든 근데 그 돈이 이제 5억도 더 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제 어, 네. 팔아가지고 5억을 챙겼다고는 하는데 어 그렇게 따지면 진짜 돈을 1,000만 원 넣고 뭐 5억을 벌 수도 있고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벌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셈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어떤 생각으로 뭐 돈으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단편적인 면만 보면 그 말이 맞죠. 음,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건 네, 길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긴 것 가운데 돈을 넣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결국 so what 이거죠. So what. 네. 음, 돈을 음, 넣고 돈을 벌었어. 예를 들면 1,000만 원 넣고 5억 벌었다면 되게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은 제 수강생이 되면서 내가 느낀 바에는 정말 애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번 게 왜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요. 그렇죠? 음, 왜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문제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죠. 누군가는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게 진실은 맞아요. 근데 네, 누군가는 또 돈을 잃었다더라. 이것도 진실이 맞아요. 네, 그러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내가 잡고 있고 그 돈을 내가 벌었을 때는 행운아 같기도 하죠. 근데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 얘기를 하면 어리석은 거죠. 예, 저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 돈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 치고 네, 간단하고 약간 확신 있게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음, 예, 돈을 넣고 돈을 벌어 그럼 그 메시지를 따르면 그 메시지 따르고 그 구호를 따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럼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가지고 돈을 넣고 돈을 먹을까? 돈을 벌까?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봐요. 주식에 투자해 10% 따먹기도 어려울걸? 맞아요. 저도 제가 주식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한국에 왔을 때 2014년, 14년도인가 내가 한번 주식을 시작을 해봤거든요. 주식을 네, 해봤거든요. 그때 다른 데서 몇백만 원씩 다 잃고 결국 괜찮은 종목 하나를 내가 제약회사인가 그 종목 하나를 따냈어요. 그리고 그걸 네, 가지고 수익률 10%, 15%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그 재미는 봤어. 음, 근데 돈으로 돈을 먹는 그 재미가 사실은 15%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누군가처럼 정말 비트코인에 1,000만 원 넣었는데 막 5억씩도 벌었다. 그런 네, 어떤 재미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저는 시간과 제 에너지를 거기에 음,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네, 어, 그 돈을 실제로 벌어도 내 삶은 그 돈보다도 더 많은 어떤 영역에서 불확신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게 말 음, 그대로 맨날 이렇게 기쁘고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
사람인데 동물같이 산다고 할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라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돈으로 벌었어. 그래서 그 돈을 네, 번 걸 가지고 외제차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근데 그 돈을 벌면요. 이게 뭔가 이런 어떤 정보를 터득해 가지고 뭔가 이게 쌓아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쉽게 옆에서 뭔가 그럴싸한 사람들이 말을 살짝 해가지고 제안하잖아요. 내 모르는 분야에 다시 그 돈을 넣어요.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 비트코인을 돈 네, 벌었던 사람이 내가 들어봤는데 5억이라는 돈이 거의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나? 모르는 분야에 일단 뭐 몇 억이 들어갔고 또 모르는 분야에 뭐 이렇게 하고 모르는 분야에 돈을 쓰고 제 네, 수강생이 또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잘한 것 아, 같아. 내 네, 수강생 됐다는 거는 나와 관계십이 연결된 거잖아요. 네, 그 관계심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무지함과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돈을 벌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돈을 왜 지금 이 돈을 더 굴리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그걸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하고 연결하면서 그걸 다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뭐냐면 어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자산가라든가 아니면 이 네, 분야에 내가 만약 영업하고 싶으면 영업의 분야의 최고의 그 어떤 프로들하고 관계심을 맺는 거거든요. 음, 프로들은 웬만한 사람들하고 관계심을 안 맺어요. 기본적으로 프로들은 자기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기 어떤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책이라든가 어쨌든 대가 지불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심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음, 경우도 제가 예를 들면 영업의 프로 이 어떤 클로징 콜드콜 이런 프로 얘가 예를 들면 그랜카돈하고 관계심 맺고 싶어요. 그 네, 사람하고 관계심 맺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처음으로 이게 소통해봤던 경험은 사실 줌이었어요. 어, 줌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 내가 네,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랜카돈 그 유니버시티라고 그 그랜카돈 대학이 있어요. 그 네, 네, 대학을 내가 그 유통하기 위해서 20% 마진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유통하면. 네, 그걸 유통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따면서 주기적인 줌 미팅이 있었어요. 거기서 소통해 본 게 어, 나는 유일한 어떤 뭐라고 하지? 그 시작점이라고 할까? 예. 근데 음, 거기서 내가 이제 결과가 그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매출을 더 올려주고 그랜카드 회사에 더 이제 가치 부여를 했다면 네, 아마 테넥스 그로스 컨퍼런스 같은 데서 아마 제가 초대도 됐겠죠. 근데 음, 저는 아예 네, 제가 그걸 소비할지 내가 그걸 팔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음, 난 내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예.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돈으로 돈을 버는 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인데 음, 단기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네, 완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돈을 이상하게 아니면 쉽게 그냥 쉽게 벌었기 때문에 쉽게 또 나가는 부분들도 그것도 맞는 거죠. 왜? 음, 우리가 소중한 돈 내가 어렵게 배운 건 쉽게 안 까먹어요. 근데 쉽게 배운 맞아요, 건 쉽게 까먹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관계십 안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성이 되게 쉽게 얻어진 관계예요. 네, 둘이서 그래서 사귀었어. 심지어 결혼도 했어. 근데 다른 사람 봤을 때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그래가지고 음, 뭐 헤어졌거나 아니면 이 여자를 떠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연결되는데 알고 보니 혹은 다른 코치라든가 다른 선생님이라든가 음, 다른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멘토라든가 연결해 보다 보니까 아닌 걸 안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관계십을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십 안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다 같이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아는데 그 사람 만나기까지는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십에 대한 부분들에 내가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음,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웠을 때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게 왜냐면 각인되거든요. 어려운 거를 네, 어떻게 저는 배웠냐면 그냥
많은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압력 속에서 내가 어려운 것들을 터득하고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냉정해졌어요. 이성적으로 됐고. 음,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되게 내 방식대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아,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지. 아, 그래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의 자산가든 다를 거야. 아, 그래도 이런 어떤 희망에 대한 부분들 많이 봤죠.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제가 본 세상이 나중에 내가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를 내가 많이 터득하죠. 왜? 음, 생각보다 내가 단순했구나. 생각보다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 나중에 보이는데, 네, 그거는 사람의 관계식 안에서 그걸 많이 배운. 근데 돈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많이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얻어도 그게 운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쉽게 잃어.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진짜 잘 버시는 분들이 돈으로 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리스크 테이크를 해요. 음, 네. 근데 개미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리스크 테이크는 말 그대로 내가 1억 있어. 네, 그 1억을 모두 다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막 주식에 투자, 그건 리스크 테이크가 아니라 그건 도박 테이크예요. 그죠, 그죠. 네. 리스크 테이크라고 하는 건 부자들의 리스크 테이크를 다 하는데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해. 워런 바페도 리스크 테이크를 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거의 음, 0으로 만들 수 있을 수준으로 그거에 네, 대한 하강 국면에 네, 대한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모두 다 이렇게 네, 촘촘하게 다 개발되고 그 뇌가 그렇게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대수 없는 생각을 싹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리스크 음,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을 모두 다 헤지펀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음, 백만장자, 백만장자들은 부동산 때문에 돈을 벌었거나 부동산으로 네, 인해서 돈을 축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네, 억만장자 대부분은 어, 모두 다 이제 헤지펀드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그 집 로저스 같은 경우도 네네, 그리고, 다 그래요. 예. 어,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보면 자기 페이스북의 12% 정도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엄청난 네, 부자죠. 맞아요. 페이스북의 12%면 엄청난 거예요. 음, 그래서 그죠. 헤지펀드가 또 뭔지를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돈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음, 리스크로 돈을 버는데 그 리스크가 뭐냐면 네, 내가 아는 분야에서 최대한 재수 없는 걸 싹 다 걸려내는 일들. 그러니까 그게 음, 정보고 그게 어때요? 그게 내 경험 속에서 그리고 내 자원, 내 정보 속에서 그리고 그런 네, 수많은 자산가들과 연결된 그 시나리오에서 내가 시장을 내가 이렇게 볼 줄 알고 시장을 내가 테스트할 줄 알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이제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 부정 탄다고 그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걸 하면 남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 되겠지. 야, 나는 가능할 거야. 메타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야에도 이제 내가 투자하면 좀 다르겠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실상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정보를 얻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그 정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은 빠르게 투자하고. 어력이죠. 그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게. 맞아요.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정보를 얻었으면 그 노력의 가치가, 그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큰 노력이나 큰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그 버블이 들어간 그 가격의 가치에서 이득을 다 보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투입되는 게 그런 개미들이 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돈으로 돈을 번다는 그 말에도 많이 속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얻은 관계십 또한 네, 어, 쉽게 파괴되죠. 예. 왜냐면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어리석다는 건 말 그대로 쉽게 이게 운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운이 네, 들어왔는데 그 운이 너무 쉽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 그게 하나의 권리고 하나의 그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연결됐다고 사람들 믿기 쉬운 거죠. 그래서 맞아요.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네, 자원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음, 그리고 리스크로 돈을 버는데,
그게 저는 한 인간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한테 이득이 되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네, 이득돼야 되는 건 그런 쓸데없는 그런 미신을 붙잡지 말고 그런 구호를 외치지 말고 그런 음, 마인드에서 벗어나고 네, 어 좀 기본적으로 내가 리스크 테이크 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음, 벌려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 이 네,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도 우리가 마케팅 하고자 하는 건 레버리지 때문에요. 그러면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가지고 레버리지 많이 쓰잖아요. 네, 유튜브를 찍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이게 안 찍어본 사람들 거기에다 댓글 달고 악플 다는 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쓸 수 있지만 네, 이게 내가 직접 찍어보면 내가 말하는 게 때로는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엄청 안 나오죠. 이렇게 찍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올려야 될까 말아야 돼. 이 정도까지 올리면 내가 뭔가 봉변당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고 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시스템이거든요. 미신에 대한 음, 시스템이거든요. 어느 네,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없고 생각보다 그런 봉변을 당할 일도 얼마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네, 나라에서는.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망상주의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 유튜브 찍을 때도 네,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심지어 뭔가 뭐 비트코인 투자했을 때 누군가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망상주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음, 사람들은 뭐 영업 조직이 들어갔을 때 뭔가 화장품 네, 여기다 많이 발라도 사람들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바른다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미신들을 붙잡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냥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용기도 잘못된 용기를 쓰면 망상주의자 되고요. 근데 네, 용기도 제대로 된 용기를 이게 전략적으로 잘 쓰면 오히려 진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유튜브를 해야 되는 것과 콜드콜에 대한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저희가 네, 유튜브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결과를 냈었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스크 테이크가 뭐냐? 우리한테 리스크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급 받고 뭔가 돈을 조금 조금씩 벌고 있잖아요. 그 네, 돈을 최대한 나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의 음, 어떤 상품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 음, 사람들하고 관계심 맺기 위해서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돈을 안 음, 쓰면 돈을 쓰는 게 누군가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맞아요. 돈을 어차피 쓰는데 비트코인에 쓰지 말고 재테크 한다고 해서 소통 기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진짜 내 기술을 얻고 나를 누군가 가이드를 하고 막 쓴소리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나를 푸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내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어때요? 돈을 자꾸 쓰면서 어때요? 그걸 사용하면서 그 경험치를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없으면 미안하지만 돈을 돈으로 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음, 우리한테는 성사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돈으로 음, 벌어도 네, 계속 불확실성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모드로 오히려 그 음, 돈을 번 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먹도록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누군가는 1년에 5억을 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운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음, 한번 그 돈을 벌었다고 그 운으로 벌었다는 그럼 비트코인 다시 1,000만 원 투자하면 그럼 그 5억이 또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나오죠.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숫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도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몰라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자산과 부채. 저도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그렇게 안다고는 말할 수 없었고 생각보다 지식이나 경험 그 인간 관계십하고 이제 기회랑 이렇게 돈을 바꾸는 걸 대표님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거를 다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돈으로 번다라는 그 개념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사실 대표님께서도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관계십 안에 돈이 있고 관계십 안에서 이제 모든 기회들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관계십에 돈을 투자하고 배우는 데 돈을 투자하고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아,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도 좀 안타깝긴 해요.